자, 반갑습니다. 지리 강사 이승원입니다. 자, 이 시간은 2026학년도 한국지리, 세계지리의 쌤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죠. 왜? 여러분들이 여행을 3박 4일짜리를 가더라도 1일차에 뭐하고 2일차에 뭐하고 3일차에 뭐하고 뭔가 계획이 있어야 그 여행이 알차잖아요. 안 그럼 망쳐. 근데 우리가 1년을 준비하는 수능인데, 그것도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다 맞기 위해서 준비한 수능인데, 이 시기에 뭐라고, 이 시기에 뭐라고, 이 시기에 뭐라고의 계획조차 없다면 망한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않은 친구들도 이 커리큘럼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리라는 걸 다 맞기 위해선 이런 시기에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승원 넌 누구냐? 이럴 수 있는데 어렵다. 선생님도 어렵다. 이거를 한마디 할 수 있는 건 가장 믿을 만한 지리 50점을 위한 강사라는 건 자신하는데, 선생님도 좀 이거 촬영하고 바로 있다가 이제 인사 동영상에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지금은 시대인재의 유일한 지리 강사, 근데 온라인은 이투스 강사. 시대인재 반, 이투스 반. 헷갈리네. 자, 어쨌든 그건 꼭 한번 인사 동영상에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잖아. 자, 그럼 갈게. 두 번째, 선생님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물음표를 던져놨거든. 정했어, 안 정했어, 과목. 나 사문할까, 생윤할까, 지리할까, 동아시아사 할까? 아직도 헤매고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이 설명회 가보면 이과 자연계 친구들이 더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 왜? 사회탐구론, 요즘 사탐론을 하려고 하는데 사탐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니까 막 뭘 해야 될지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무슨 과목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각 과목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근데 그냥 공부의 관점에서는 9개의 사탐 과목 공부다 다 어려운 고비가 있고 열심히 해야 만점이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어느 과목이 쉽다 어렵다 그건 모르겠어. 그리고 막 표점을 생각하고 너무 계산적으로 하는데, 아니 누가 올해 생윤이 1등급이 41일 줄 알았나? 그거는 복불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를 했고 오랜 강사 생활한 경험으로 하면 그냥 시간 날 때 수능 내가 관심 있는 한 몇 과목의 수능 시험지 20문항을 안 배웠으니까 모르지. 답을 체크하고 이렇게 해설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유명 강사의 해설 영상을 들으면서 이 과목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 과목은 이런 걸 배우는구나, 내가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어떤 과목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좋은 과목.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과 성향이라고 써놨다? 과학을 잘해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야. 이과 성향이란 건 뭐냐면 선생님도 약간 이과 성향이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지리가 잘 맞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지. 나 글을 읽기가 너무 싫어. 긴 글을 읽으면 좀 짜증나. 지리는 글이 없어, 시험 문제. 그리고 막 선지를 봤는데 막 삼각형 이런 거 없어. 백두산이 조금 높다 많이 높다 어딨어. 해발고도 얼마지. 좀 나는 명확한 게 좋아. 나는 약간 글 읽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 그런 친구들한테 정말 맞는 과목이고, 선생님 지리 외울 게 너무 많다는데요? 아니야. 나 믿어. 나 그래도 지리 박사야. 박사까지 공부했어. 개념의 양이 되게 작아. 근데 니들이 막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 한국 심지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 외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즉 양이 작은데 정확히 이해하면 되게 쉬운 과목이야. 선생님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거든. Y를 알면 웨어가 보인다라는 표현 선생님이 되게 좋아해. 다음, 근데 그러면 다 좋은 건 아니겠지, 지리도. 그럼 지리를 잘한다,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잘한다는 건 우리가 말로 배우고 글로 배우지, 사회 과목이다 보니까. 근데 이 말과 글을 자료로 전환해서 내거든. 그래프일 수도 있고 그게 지도일 수도 있고 막대 그래프일 수도 있고 증가율로 보여줄 수도 있고 증가량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배운 개념을 자료,
전환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조금 단점이 있다면 다른 사탐 과목보다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럼 선생님 저 한국지리, 세계지리 다 할 건데요. 너무 예쁘지 내 입장에선. 근데 저 둘 중에 하나 하려면 뭘 추천해드려요? 한국지리는 조금 깊어. 근데 세계지리는 좀 넓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어. 세계지리는 여기서 끝. 근데 석유화학 공업이 다른 어디에도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한국지리는 울산과 여수에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해 있어. 똑같아 여기까지. 근데 이 석유화학 공업의 특징이 뭘까? 종사자는 적게 들어가는데 생산액은 되게 많이 나와. 기계화가 돼 있고 또 유가라는 게 비싸기 때문에 출하액은 높아.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석유화학 공업에 대한 내용까지 좀 들어가야 되는 요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한국지리는 좀 깊은 편이고 세계지리는 좀 넓어. 그래서 좀 내가 글로벌, 세계 여러 나라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세계지리가 좋고 나는 이 원인을 좀 한번 탐구해보고 싶어 하면 한국지리가 맞는 성향인 거야. 정리하면 지리는 딱딱 떨어진다. 그리고 이해 중심의 공부를 하면 개념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단 많은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승원의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인데 우리 이제 10개월이지. 1월부터 선생님이 현장 강의에서 보통 한 38주 커리큘럼인데 선생님 타이틀은 기승전결이야. 그러니까 4번의 공부가 있다라는 거지. 기본 개념, 승, 전, 결 이렇게 있다는 건데 일단 선생님이 전체적인 강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목표는 1등급 싫어. 왜? 1등급 컷이 막 50이 될지 40 몇이 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난 50점이 맞는 공부야. 50점 맞고 보자. 표점이 좋으면 땡큐. 아니면 또 어쩔 수 없고. 일단은 50점을 완성하기 위한 공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좀 커리큘럼이 좀 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아까 선생님을 소개할 때 오픈은 시대인재, 오는 이투스 좀 약간 독특한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아마 이승원의 커리큘럼과 그다음 3번 SDIJ는 시대인재지. 시대인재 커리큘럼이 온라인에서 가장 잘 적합하게 우리 온라인 친구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아름답게 믹스를 하려고 해. 쌤의 커리큘럼에는 네온이라는 개념 강좌도 있고 리얼이라고 해서 EBS의 분석과 변형 강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OX를 중심으로 파이널 때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는 그물망이라는 강좌도 있어. 사실 이 그물망이라는 강좌 이름은 선생님이 예전에 이투스에 있을 때 사실 선생님이 이투스에 예전에 있었던 적이 있거든. 그때 지은 그 교재 이름인데 지금도 난 너무 마음에 들어. 하나도 놓치지 말자라는 이런 개념이어서 아직까지 쓰고 있어. 그리고 선생님의 모의고사가 이제 F3인데 선생님 F3이 뭐예요? 패스 좀 빨라. 플로리스. 그리고 흠결이 없어. 중간중간 나의 약점을 보완해야 돼. 그리고 파이널. 마무리하는 개념의 모의고사. 그래서 F3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인재 커리큘럼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인문계 상위권 재수생들, N수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지. 플로우라는 기출분석서가 있고 리바이벌이라는 서바이벌을 좀 다시 좋은 문제들만 모아놓은 책도 있고 엣지라는 교재도 있고 주제별 특강이고 브릿지라는 약간의 좀 기출을 변형한 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고난도의 서바이벌 모의고사가 있는데 선생님이 아마 2021년부터 이 시대인재 컨텐츠들을 전부 다 기획하고 현재도 감수하고 있고 물론 출제에도 참여하고 있어서 요 두 커리큘럼을 적절히 섞을 거고요. 이름들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이름에 여러분들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워낙 현장 수강생이 요즘 지리 선택자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선 이승원, 현강은 이승원이라는 말이 꽤 있거든. 그래서 아마 100% 현장 강의로 진행될 거세요. 아마 대치동의 유일한 지리 강좌지 않을까 싶어. 현장 강의에서. 그래서 아마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 개념 강좌지. 4개의 커리큘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강좌일 수도 있는 것 같아. 야, 우리 좀 그렇잖아.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애한테 넌 개념이 없는 땡땡땡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지. 사회탐구에서는 개념 강좌가 제일 중요해. 근데 그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배우냐가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암기가 아니라 철저히 이 지역에서 이런 현상, 이 지역에서 이런 날씨가 만들어지는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함께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출을 봐야지. 개념이 완성됐으면 개념을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수능이 어떻게 나왔지? 이 개념을 가지고 문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지지? 기출이란 건 너무 중요하지. 근데 선생님이 항상 주장하는 거. 기출은 기출이야. 나왔던 건 또 나오진 않아. 변형돼서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의 기출은 기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재를 보면 몇 년도 기출도 있지만 귀여운, 내 사진이 붙어있는 문항도 있어. 이건 선생님이 이런 기출은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해서 변형해 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본 개념은 이해 중심의 철저한 개념, 기출을 넘어선 변형 문제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간은 좀 깁니다. 1월에 개강을 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이 이투스 온라인이 좀 일찍 결정돼서 한 12월 중순부터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1월 아마 4일 요쯤에 첫 강좌가 오픈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주가량 가는데 선생님 개념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 개념 안에는 기본 개념 10주, 그러니까 자연지리, 인문지리를 다지는 데 한 10주를 쓸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심화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또는 세계지리라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또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그 지역지리 중심으로 다시 끌어오는 거야. 기후부터 자원부터. 그래서 이 심화 개념, 지역지리가 아마 4주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쌤이 아까 모의고사 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개념 때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4개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짧은 강좌는 10주짜리도 있고 선생님처럼 좀 긴 거는 길지도 않지 4주 차인데 한 달 제대로 완벽하게 한 달 투자해서 완벽하게 배우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쫙 10주를 끝나고 났는데 3월 모의고사를 봤더니 개판이야. 그럼 다시 개념을 들어야 돼? 이거는 되게 큰 낭비야. 그래서 자연지리가 끝나고 나면 자연지리 모의고사를 한번 봐. 그래서 니들이 보완해야 될 게 이런 거야 라는 걸 알려줄 거야. 그리고 복습은 이걸 해야 돼.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인문지리 끝나면 인문지리 점검, 지역지리 끝나면 지역지리 점검. 그리고 3월 시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 아니지. 그냥 이런 거구나 한번 경험하는 건데 사람이 저 첫인상이 안 좋으면 조금 그렇듯이 첫 시험에 약간 기분이 상하면 계속 찜찜하거든. 6월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한적중하거든. 그래서 3월 대비 모의고사까지 해서 4세트가 아마 제공이 될 거세요. 그리고 아까 조금 이제 기출 중에서 난도가 높은 그래서 시대인재 컨텐츠 중에 플로우를 가지고 한 1, 2주 정도 특강을 진행할 생각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15주 동안에 그래도 개념 교재에 있는 한 200문항, 모의고사 한 80문항, 또 여기 플로어에 있는 문항 거의 한 400문항의 연습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다? 지리는 문제 훈련이 좀 많아야 돼. 다음 갈게. 선생님 좀 약간 오래간만에 이투스에 와서 좀 어색해. 이해는 해. 근데 선생님 좀 밝은 모습이 좀 더 나올 거야. 갑자기 얘기를 왜 했냐. 좀 민망해서 이 강좌 이름이 내 이름 기억해? 이승원. 승원이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은 거거든. 좀 그러네. 자, 그럼 뭐 해야 되겠니 이제? 개념 끝났어. 기출 끝났어. 선생님 강의 안 들어도 돼.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 놔버렸네. EBS에서 절반은 낼 거예요. 안 볼 수 없잖아. 어떻게 안 봐. 그래서 미리 EBS를 보는 건 좋지 않아? 1월부터. 아니 지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잘 모르는데 변형교재, 연계교재를 본다? 그럼 눈에 안 들어와. 전체를 보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수특을 보는데 내가 대신 봐줄게. 수능 특강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치? 변형된단 말이야. 연계란 말이야. 그럼 출제는 누가 해? 교수님들이. 선생님이 잘하는 게 딱 하나거든. 이걸 보면 대한민국 지리학과 교수님들이 출제에 들어가면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내겠구나라는 건 선생님이 좀 알아. 선생님도 좀 박사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건 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 10시간 걸릴 분량이라면 2~3시간에 EBS에서 요거 보고 요렇게 변형될 거고 변형된 문제에 한 이거야를 하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알 만큼 알았어. 개념도 알고 기출도 알고 수특까지 분석을 했어.
근데 시험에서 아는 게 뭐가 중요해? 맨날 애들 하면 저 알았는데 실수했어. 이거 안 돼.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지. 아는 것보다 맞는 것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훈련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짧아요. 내신 휴강 끝나고 오면 5주짜리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6월 평가원 전까지. 리얼 E100이라는 게 이제 수능 특강을 분석해서 한 요 100문항 정도가 연계될 수 있다. 요렇게 변형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강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맞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드디어 이제 6월 난도에 맞춰서 6월 대비 모의고사를 4세트, 그러니까 매주 거의 한 세트씩 본다고 그래. 그러니까 4번 훈련하고 왔는데 어떻게 6월을 망칠까? 이거는 불가능해. 물론 제대로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거 있어. 어쨌든 출제 들어가면 평가원에서 올해 6월과 9월에 이렇게 냈으니까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낼까를 고민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6월과 9월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험지야. 그 문제가 좋건 나쁘건. 올해 심지어 수능도 6월, 9월 시험지랑 비교해보면 거의 6월에서 대여섯 개, 9월에서 대여섯 개 유사문항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망쳤어. 던져버리고 난 잘 봤어. 이게 아니라 그 시험지를 가지고 꼼꼼히 수능에 재출제될 만한 게 뭘까를 선생님이랑 좀 분석하는 강의. 그래서 선생님의 6월 해설 강의는 1시간 정도가 아니라 길 때는 4시간을 현장에서 한 적도 있었어. 원래 3시간 반 수업인데. 어쨌든 꼼꼼한 분석 강의가 제공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5주 동안에 경험하게 될 문항은 약 200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시간 빨리 간다. 벌써 6월이야. 그리고 막 이제 기말고사 보고 뭐 수시 고민하고 정신없이 가, 고3. 자, 그러면 이제 전이라는 강좌인데 선생님이 좀 너무 거친가? 이제 전쟁이야.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는 거의 전투적인 마음으로 가야 돼. 되니 선생님 말? 그래서 선생님의 전 강좌의 특징은 조금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좀 일찍 하는 파이널? 좀 선생님 수강생 중에 뭐 상위권이 많기도 하고 또 N수생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한번 다른 강의를 들어봤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이승원 현장 강의를 들을래 라고 해서 오는 친구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항상 파이널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50점의 완성이라는 말인데 요즘에 뭐 이제 킬러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어쨌든 뭐 수학이나 이런 것 같진 않지만 사탐에도 고난도 문항이라는 건 있어. 이제 이거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시기. 선생님 목표는 무조건 50점이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약 9주 정도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은 선생님 개인 모의고사, F3 모의고사와 물론 이제 서바 모의도 선생님이 참여를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시대인재랑 협의가 돼야 될 건데 이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 내용, 그 형식은 그대로 묻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모의고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9회의 모의고사. 이제 매주 한 번씩 시험을 치른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내 온라인에서 이 고민이 항상 이건데 현장에서 선생님이 점수를 올리는 건 시험 보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시기부터 7월부터지 여름방학 시작하는 7월 10며칠부터인데 매주 와서 30분씩 시험을 보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이제 오니 그게 안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집으로 불러서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집이 몇 평이 돼야 되나? 수강생이 몇 명일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강좌를 들을 때 또 OT를 듣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게. 이렇게 시험 보는 시험 시간만 정해서 온에서 볼까? 막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시험 보는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세트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의 EBS가 있죠. 수능 특강만큼 중요하진 않고요. 수능 완성이라는 문제풀이 교재죠. 어떻게 보면 EBS에 자, 뭐 한 실전 모의고사 5회분과 앞에 단원벌 문제를 따지면 200여 문항이 될 텐데 그중 감이 왔어. 나올 만해. 이러한 좋은 문항, 100문항을 가지고 역시 또 변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름은 변할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엣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오프라인 수업에선 이제 고난도 문항이 주로 지리에서 통계가 많아요.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게 막 개념 때 외우다 보면 이쯤 되면 막 뒤죽박죽 이 문제를 풀 땐 어떤 통계를 써야 되는지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주제, 모든 단원에서 필요한 통계를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 통계로 만들어진 고난도 문항을 실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도 똑같아.
30분 시험 보고 1시간 해설 듣고 아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그리고 수완 분석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통계 특강 1시간 하고 이렇게 한 주에 3시간 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때 우리는 350문항을 경험하게 되죠. 조금씩 난도는 지금 계속 올라갈 거야. 자, 이제 드디어 결 파이널이고요. 하나도 틀리지 않는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실수를 없애야 돼. 여기까지 고생해 왔는데 하나 틀렸어. 근데 갑자기 막 이번에 한지세지가 쉬어서 1등급 컷이 50이고 막 2등급이 블랭크 됐어. 상상해봐. 난 1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3등급이야. 사탐 3등급으로 대학 갈 만한 데가 없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농담하는데 이건 한국에서 찾아보면 안 돼. 막 필리핀 찾아봐야 돼. 농담이야. 또 필리핀 들으면 안 되고 농담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는 훈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9주 진행돼요. 선생님이 이제 수능 거의 전주까지 수업하는 스타일이거든. 올해도 이제 11월 10일 날 종강을 했는데 9주의 진행 기간이고요. 뭘 해줄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우리 기본 개념 했고 심화 개념 했고 수능 특강에서 제시되는 자료들 받고 통계 정리까지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마무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있거든. 그래서 주제별로 우린 이런 공부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6월, 9월에 주로 나왔고 쭉 한번 아까 선생님이 소개했던 그물망이라는 책으로 OX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통 1시간 정도 수업을 하지. 그리고 요게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시대인재 컨텐츠 팀과 함께 만들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거고 그 수강생들도 가장 좋아하는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면 한국지리라면 서울이라는 동네를 놓고 2단원, 기후에선 이런 게 나와. 지형에선 이런 게 나와. 기후에선 이런 게 나와. 공간이라는 단원에선 이런 게 나와. 그리고 뭐 경제지리에선 이런 게 나와. 인구에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를 정리하는 거지. 아니, 지리라는 과목은 어쨌든 지역에 기반한, 지역을 베이스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어떤 주제가 나올지를 다시 한번 싹 정리하는 거지. 거의 만점을 위한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야 이제 훈련 좀 더 해야지. 그래서 18회가 들어갈 거야 아마 모의고사. 그러니까 매주 2세트라고 보면 돼. 현장에서는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고 그리고 해설은 한 1시간 정도 들어가. 자, 여기다 2가지를 써놨다. 일단 고난도인데 저 9월 모의고사 다 맞았는데요 라고 선생님 파이널에 딱 들어와서 첫 회 모의고사를 봤는데 16점 울고 가는 애들도 있어. 물론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 근데 뭐 이건 선생님의 강의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뭐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 운동선수들도 내 몸이 운동을 잘하게 생긴 몸은 아니지만 훈련할 때는 모래주머니 끼고 타이어 끌면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벗었을 때 실전에 가서는 날아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조금은 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물론 20개 중에 2-3개가 어렵겠지만 20개가 다 어렵다는 전제로 훈련을 하게 되면 수능 날에는 날아갈 것 같단 말이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쉽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좀 약간 요때부터는 고난도 문항으로 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설의 변화인데 요 전 단계, 전 강좌까지는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거야의 해설이라면 야 이거 어려웠지? 이거 틀렸지? 이거 푸는 키는 이거야. 이 방법론은 이거야.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리고 이 문항이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어. 라는 변형의 사례를 보여줄 거야. 이게 이제 선생님의 가장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강좌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예전에 인강을 할 때도 파이널에 좀 강좌가 수강생이 많이 몰렸던 편이야.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의 한 완벽한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로 400문항 정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어때? 들어보니까 1년 금방 갈 것 같지 않아? 내가 시기별로 뭘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겠지? 그치? 개념하고, 기출하고, EBS하고, 중간중간 6월, 9월 잘 분석하고, 오케이? 파이널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여러분들이 1년 스케줄의 감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선생님이 강좌를 들으면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승원이 저런 스케줄로 갈 거라는 걸. 자, 그냥 한번 써봤어.
선생님이 가끔 이제 파이널 때 하는 얘기인데, 물론 현장에서는 좀 더 많은 문항을 더 풀어. 우리 1300개 풀었다. 모의고사 35개 풀었다. 매주 지리시험 본 거다. 수능 전까지. 근데 어떻게 틀리니? 말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자신감 가져라. 라고 얘기하거든. 그럼 9개 뽕 힘들어서 가. 오케이? 선생님이 그렇게 만들 거야. 자, 그리고 선생님 모토인데, 공부가 쉽다, 재밌다, 아니지. 재미가 붙어야 되는 거지. 선생님의 강의가 조금은 양도 많고 빡세고, 아, 저기까지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이 간혹 들 때는 있지만, 그땐 물론 선생님이 니들을 다독이면서 끌고 갈 거야. 근데 선생님은 중간중간 재밌는 강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수능,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쨌든 수능날 웃는 강의를 만들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냥 나는 내 제자들, 예쁜 내 수강생들이 뭐 한국지 세계지 푸는데 1번도 어서 봤네? 2번도 어서 봤네? 막 이 수능날 신나고 웃으면서 풀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만드는 게 선생님 목표고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오래간만에 이러한 연간 커리큘럼 영상을 온라인에서 찍었는데 기대가 돼요. 뭐 한 2, 3년 만에 또 우리 온라인 제자들을 만난다는 기대가 되고요. 그 개별 강좌 OT에서 또 개별 강좌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해드릴 거고요. 선생님 강좌가 올라오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 역시 이승원이구나 라는 느낌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볼게요.